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도 전 기가 막힌데, 김봉현이가 공익 제보자라고 추미애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추미애의 이 악행이라는 건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김봉현의 말이 다 사실로 드러났다. 어저께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그 김봉현의 말이 무슨 사실이냐. 이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봉현이가 A라는 변호사하고 같이 룸살롱에 가갖고 검사한테 1,000만 원의 술을 말하자면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변호사가 완전히 이렇게 획 돌은 겁니다.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내 전화를 내가 포렌식으로 풀어가지고 하니까 핸드폰 내가 다 그거 할 테니까 봐라, 내가 그때 가서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진실 게임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방 드러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이 조폭 출신이고요. 이 사람의 그 인상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걸 보더라도 44살인데 벌써 얼굴이 그 관상의 과학이라고 정말 거칠게 살아왔고,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은요, 전과자이고 사기 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의 쩐주로서 돈을 또 빼돌리고. 이 옵티머스라는 거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라임 옵티머스, 이거는 둘이 똑같습니다. 뭐냐, 자기네들끼리 사모펀드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성님원님, 소셜저스티스님, 울사랑님, 정원이맘님, 이렇게 정도길님도, 이래서 5분이 사모펀드로 모집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우리 김태식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거기다 돈을 다 댔어요. 그러고 나서 딱 돈이 1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갖고 제대로 투자를 하든지, 옵티머스처럼 안전한 국공채에다가, 말도 안 되죠. 국공채에다가. 그럼 그 지들끼리 투자를 하지, 왜 국공채에서 이익이 날 국공채가 뭡니까? 근데 거기서 막 뻥을 치고 나서 이 100만 원이 모이고 나면은 그 100만 원을 이 5명이 한 80만 원 정도를 싹 나눠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들끼리 딱 인마이 포켓을 해요. 그러면서 2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2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주가를 띄우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채를 이거를 샀다 하면서 아무개 1000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무슨 백신을 개발을 했대요, 막 이러면서 막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주가를 막 띄워요. 그러면은 500원이었던 주가가 여러분 5만 원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블록딜을 하거나 막 그냥 그거 팔아가지고 딱 돈을 또 챙기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이런 작전 세력들의 그 스타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라임이고 옵티머스하고 똑같아요. 근데 대신증권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이제 그 창구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신증권에 이 직원이 뭐라고 했느냐. 전파진흥원은요, 국가 공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호로 말하자면 옵티머스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도 아니 이렇게 어떻게 허접한 데다가 투자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라임은 정말 김한석 씨 같이 용기 있는 그래도 개그맨이 내가 8억을 완전히 날렸다. 진영 장관이라는 사람도 8억을 또 옵티머스에다 투자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와이프하고 나하고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 아니에요. 그 집 돈 많아요. 근데 진영 장관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나라의 행정부 장관이 옵티머스 같은데 투자를 했다면은 그냥 했을까요? 전 이거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진영 행정부 장관처럼 이런 사람이 또 한 거, 이것도 웃기지만은 더 가슴 아프고 미어지는 거는 보통 사람들, 이게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로 원금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하니까 은퇴 자금을 거기다가 다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은퇴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지옥 갈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소셜 저스트님께서 스윗들이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소셜 저스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늘 감사드리고 더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이런 해괴한 펀드인데 여기에 그 중심에서 제일 사악하고 정말 강도짓하고 다름없는 사기꾼, 시대의 사기꾼이 김봉현인데 이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 김봉현은 모든 일이 사실이고 또 김봉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현병장,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한 현병장에 대해서는 그때 추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익 제보자 절대로 될 수 없다. 얘는 거짓말을 한 거다. 뭔가 착각한 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현병장이란 친구는요, 워낙에 그동안에 막 그냥 조리돌림을 당하고 양념 범벅이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현병장이라는 이 젊은 친구는요, 지금요, 여러분, 공익제보자 대우를 못 받아요. 이건 공익제보자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열혈 청년 대신에 깡패에다가 조폭에다가 대국민 사기를 치어가지고 지금 구치소 안에 범법자로 있는 정말 윤석열이도 혀를 차는 김봉현이가 공익제보자라고 추미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공익제보자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5.18 민주화 항쟁 그때 내가 깃발 들었다 하던 그 조폭도 지금 유공자가 돼갖고 3억 4억에 이걸 받죠. 그리고 제가 진짜 그 5.18 유공자라는 사람을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 전라도 분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조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5.18 유공자가 됐는데 그때 정부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말 땅 짓고 헤엄치는 정부의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권 사업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5.18 유공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3억 4억씩 받죠. 생활비 받죠. 이런 데다가 정부 이권 사업을 챙겨갖고 거의 다 준재벌급 됩니다. 근데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5.18 민주화 항쟁하고도 관계없고 민주화 유공자도 관계없지만 여러분 추미애가 공익제보자라는 말을 왜 입에 올렸을까요? 이거는 김봉현에 대해서 일종의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내가 너 공익제보자라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너 계속 불어. 그리고 특히 국민의 힘이라든가 네가 그동안에 상대했던 야당 쪽 사람들 로비의 귀자 아니랍니까? 이 김봉현 회장님이 그러니까 네가 상대했던 사람들 야당 쪽에서 다 불어. 이렇게 추미애가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공익제보자 대우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식구수대로요.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해직이 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생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제가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직장에서 예를 들면은 급여를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독신이다 하면 300만 원 받고요. 저기 가족이 2명이다, 3명이다 하면 500만 원도 받고 그래요. 생활비를 줘요. 네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생활비로 우리 세금으로 주게 됩니다. 해고되거나 정직되거나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병원 가는 치료비를 대줘요. 정신적인 치료. 얼마나 공익제보를 하면서 얼마나 압박을 느끼고 내부 비리를 제보했으니까 너는 배신자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너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줘요. 지금요 모르긴 몰라도 그 서재 아무개에 대해서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 현병장은 자기 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치료 돈 많이 들어요. 의사 상담하는 거 정말 껐떡하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김봉현이가 공익제보자라고요? 거기서 사기 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앉아있고 이 나라에 은퇴한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김봉현이가 공익제보자라고요?
그럼 감옥까지 가가지고 김봉현이가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를 배신자라고 하고 아무개 방송에서 나 뭐 전과자라고 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거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평생 자기가 공황장애가 아니라 내가 공황장애를 받았다고 하든 공황장애를 받았다고 하든 간에 정신과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황당하고도 국민들의 상식이고 이 세상의 상식 근본 이거를 다 무시하면서 김봉현까지도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추미애. 5.18 민주화 항쟁이 40년 전에 일어났는데도 해마다 5.18 유공자의 숫자가 해마다 새로 올라가는 이 정권.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면은 취직도, 대학 입시도 그냥 프리패스하는 이 정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자기들이 한 말을 스스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뭐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강도 살인 교사 정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권 탈환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제가 열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보수의 선봉에 서서 정말 옥중에 있으면서 메시지 많이 내주기 바랍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똘똘똘똘 친이고 친박이고 다 뭉쳐가지고 반드시 야권 후보가 누가 나오든지 찍어달라. 이런 옥중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막 날리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나는 이 목숨 나라에 바쳤다.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